우리 어제 9단원의 설명은 제가 거의 다 했고 유형 8번까지만 예제를 풀었어서 어제 했던 거 짧게 정리하고 뒤에 있는 예제 몇 개 더 풀고 잠깐 공부할 시간을 드릴게요. 어쨌든 어제 했던 내용을 마저 정리를 해보면 단원의 이름이 수열의 합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그마라는 새로운 기호를 어제 배웠고요. 그래서 내용을 총 정리를 해보자면 수열의 합이라는 건 크게 네 가지 정도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배운 건 역시나 등차 수열의 합. 등차 합을 구하는 방법은 그죠? 앞에 거 뒤에 거 더해서 반 나누고 개수 곱하는 거. 그러니까 평균 내서 개수 곱하는 게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이었고, 두 번째는 등비 수열의 합이었습니다. 일정한 수를 곱하면서 진행되는 녀석은 양변의 그 숫자 곱해서 빼는 거다 라고 하긴 했는데 어쨌든 공식이었어요. 공비가 1이냐 1이 아니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거, 그거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려면 초항, 공비, 개수 요거 세 개 찾는 거. 세 번째로 나온 건 자연수, 거듭 제곱 다 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만 할게요. 해서 공식 3개 있었습니다. 시그마 K,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 세제곱. 시그마 K는 2분의 n, n 플러스 1. 시그마 K 제곱은 6분의 n, 하나 큰 거, 둘이 더한 거. 시그마 K 세제곱 2분의 n, n 플러스 1 완전 제곱. 다 기억하고 있죠? 머릿속에 있는 걸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거.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나오는 게 누구였냐면 이제 연쇄소거라고 제가 이름 했는데 어쨌든 책에 나오는 건 뭐 부분분수라든지 분모 유리화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녀석들이 나옵니다. 그죠? 결국 연쇄소거라는 건 K랑 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연결되어 있는 거. 그죠? 그래야 가운데가 다 소거가 되고 양쪽 끝에만 남는다는 거. 그죠? 그래서 이 수열의 합이라는 건 항상 요 순서대로 고민을 좀 해보시면 되고, 뭘 막 더하라고 나와 있어. 그럴 때 그 녀석을 시그마로 표현하는 게 중요하고요. 표현하고 나서 이런 과정, 이 순서대로 등차인지 보시고, 1차 함수면 등차인 거잖아요. 등비인지 보시고, 지수식이면 등비인 거고, 자연수 거듭 제곱하는지 보시고, 그거 아니면 전부 다 이거다. 그래서 K랑 K 플러스 1 마이너스 연결할 생각을 하면 된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어제 유형 8번까지 얘기했고, 유형 8번 이제 이 정도까지 내용이고요. 유형 9번부터 몇 개 안 남아 있으니까 이 예제만 마저 좀 보겠습니다. 1067번이에요. 수열 AN이 이것도 이제 1학년 때라고 하기엔 여러분 1학년이구나. 얘를 x-n으로 나눈 나머지를 AN이라고 한대요. 이 나머지 정리 이야기하는 거죠.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어떻게 찾나요? 요거 대입해서 찾는 거지. 그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을 건데 얘가 궁금한 거니까 n 집어넣어서 얘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문제에서 말하는 AN이라는 건 n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 구하라고 하는 건 1부터 7까지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7까지 AK분의 1 요거 구해보세요입니다. n이라고 써있지만 뭐 K랑 A랑 똑같으니까 그래도 n으로 바꿀까요? n이 1에서부터 7까지 AN 누구냐면 4n 더하기 3 이렇게 생겼고요. 이걸 보고 이제 이 순서대로 고민하는 거라고요. 시그마 뒤에 뭐 하라고 나왔는데 쳐다보니까 등차 수열 아니죠. 1차 함수 아니니까. 등비 수열 아니라고요. 지수 함수 아니니까. 자연수 거듭 제곱의 합 아니잖아요. 분의 1 하는 거면 나누기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셋 다 아니기 때문에 남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뭔가 마이너스 연결해야 돼. 분모 뭐 하고 싶어지나요? 인수분해 하고 싶어져야죠. n이 1에서부터 7까지 n 더하기 1, n 더하기 3, 분의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물론 1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2 차이가 나긴 하지만 어쨌든 요 녀석 두 개를 마이너스를 연결하면 가운데 있는 애들이 좀 없어지겠죠. 그지? 그래서 이제 부분분수로 쟤를 변형을 한다고요. 1에서부터 7까지 요거 둘을 쪼갤 거면 b-a 분의 1이 먼저 와야 돼. 그래서 2분의 1이 앞에 오고요.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부분분수를 변형하면 식은 저렇게 바뀌게 될 거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1부터 순서대로 넣어보면 되죠.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여기 있기 때문에 아마 지워질 겁니다. 그 예상을 좀 하고 대입을 해보면 2분의 1에 1 집어넣으면 2분의 1 빼기 4분의 1, 2 집어넣으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 3 집어넣으면 4분의 1 빼기 6분의 1,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요. 해서 어디까지 갈 거다? 7까지 간다. 7 집어넣어보면 8분의 1 빼기 10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까지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지워지기를 요 마이너스가 누구랑 짝인지 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마이너스가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요 마이너스 4분의 1은 바로 옆에는 없고 한 칸 더 가야 있죠. 4분의 1이랑 여기 4분의 1이 날라가고요. 5분의 1도 아마 뒤에 있는 애랑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해보면 지금 앞에 있는 거 두 개가 남죠. 2분의 1, 3분의 1. 그래서 맨 앞에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두 개가 남았으니까 끝에도 아마 두 개가 남겠죠. 제일 마지막은 마이너스 10분의 1이니까 그 앞에 마이너스 9분의 1과 마이너스 10분의 1 이렇게가 남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산수해야죠. 이 녀석 계산하시면 답이 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요 순서대로 고민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1072번이고요) 얘도 보면 AN이 이렇게 생겼다고 했고 요 녀석 첫 번장에서 n번장까지 합이 루트 2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드는 생각은 뒤에 오는 게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고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도 아니기 때문에 연쇄소고 형태로 식을 좀 변형해야 되고, 보시는 것처럼 k 플러스 1과 k 플러스 2가 있으니까 이 둘을 마이너스로 연결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차피 할 수 있는 거 유리화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빠르게 유리화를 해서 그 결과만 써보면 이제 분모가 마이너스 1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1 분자한테 줘서 요렇게 쓰자라고 했습니다. 그죠?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게 불편해도 작은 걸 앞에 쓰자 그랬다고요. 그래야 이제 속어 되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요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요. 어이? 마이너스. 그래서 순서대로 1부터 넣어보면 되죠. 이제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4 더하기 루트 5 등등등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게 n 집어넣은 거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요. 기대했던 대로 바로바로 소거가 됩니다. 이렇게 얘도 아마 날라갔을 거고 얘까지 날라갔을 거라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루트 n 더하기 2가 남겠네요. 그죠? 근데 요게 이제 루트 2다 그 얘기니까 방정식 푸시면 이제 n이 얼마인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풀었던 예제 같은 경우엔 뭐 대놓고 부분분수나 분모 유리화인 게 눈에 빤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유형을 아예 외우는 것도 방법이지만 어쨌든 머릿속에 저 순서도가 좀 들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로그 합이 옆에 보시면 하나 나오는데 요거는 1077번은 그냥 말로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를 써보면
수열 AN이 첫 번째 항이랑 공비가 모두 3인 등비 수열이래요. 어디가 있어? 공기를 보고 있어. AN이 초항도 3이고 공비도 3이기 때문에 쓰자면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그죠? 3의 n제곱 이렇게 있을 텐데 구하라고 한 게 뭐냐면 n이 1에서부터 20까지 로그 9의 AN이에요. 그럼 이런 생각하면 되지. 로그의 합을 구하래. 근데 뒤에 들어가는 게 누구였다고요? 등비수열이었다고요. 등비수열에 로그 씌웠어. 뭐가 돼요? 등비에 로그 씌우면 뭐 된다? 어제 우리 등차와 등비 사이 관계하면서 했죠. 등차를 지수에 올리면 등비가 되는 거였고 등비에 로그 씌우면 등차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A 수열은 등비라고 했는데 로그 씌워서 다 더하세요니까 결국 등차 수열의 합 구하세요가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죠? 식을 써봐도 지금 이렇게 생겼어. 요거 n 앞으로 딱 끄집어내면 n이 1에서부터 20까지 n 곱하기 로그 9의 3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로그 9의 3은 그냥 2분의 1. 그지? 그러니까 결국 시그마 2분의 n 구하세요.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럼 이건 자연수의 거듭제곱으로 해결하셔도 되고 아니면 처음 말한 것처럼 등비의 로그네 등차구나 해서 그냥 등차 합으로 해결하셔도 되고. 그죠? 로그 합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두 번째 겁니다. 요거는 뒤에 있는 요 녀석도 하나 풀어볼게요. 1078번. K가 1에서 39까지. (77번은) 방금 말한 대로 로그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결국 등비에 로그 씌운 거라서 이건 그냥 등차 합이에요. 로그 합이라기보다. 그죠? 두 번째 1078번 보시면 약간 복잡스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77번은 시그마 뒤에 뭐가 왔네? 등차네. 등차 합으로 해결해요. 78번은 뒤에 오는 거 보니까 이건 등차 수열처럼 안 보이죠? 아무리 봐도. 당연히 등비 수열처럼도 보이지 않아요. 자연수 거듭 제곱의 합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는 건 누구밖에 없다고? 연쇄소거밖에 없다고요. 사라지게 할 건데 뒤에 있는 식을 유심히 보니 2k 플러스 1도 눈에 들어오고 2k 플러스 3도 눈에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 지금 한 칸 차이 나는 거예요. 잘 들어봐. 숫자로는 2가 차이 나지만 2k 플러스 1이랑 2k 플러스 3이에요. 우리는 k에다가 1, 2, 3, 4 넣을 거잖아. 1씩 커지는 거. 그러니까 2k 플러스 1이랑 2k 플러스 3은 실제로는 한 칸 차이 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k에 1 큰 거 넣으면 둘이 똑같아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한 칸 차이 나는 거고 우리가 이거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2k 플러스 1이랑 2k 플러스 3을 마이너스로 어떻게 해야 연결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해야 얘는 해결이 된다고요. 책에는 그냥 숫자 다 때려 넣어서 그냥 풀거든요. 그렇게 답은 나오는데 그래도 여기다 끼워 넣어서 우리는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2k 플러스 1과 2k 플러스 3을 어떻게 해야 마이너스로 연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면 되고 앞에 있는 로그 3은 손댈 수가 없으니까 일단 내비둘 건데 얘는 밑에 있는 녀석이고 얘는 진수에 있는 거니까 밑변환을 좀 해볼게요. 밑은 아무거나 들어가도 상관없을 텐데 쓰기 귀찮으니까 상용 로그. 그래서 요 중괄호 안에 있는 녀석만 밑을 10으로 밑변환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로그 2k 더하기 1 로그 2k 더하기 3. 그죠? 밑이 3인 로그한테 얘 진수로 들어있는데 일단 요 진수만 변형을 하면 이런 모양새로 바뀌게 될 거고요. 하고 나서 보니 어쨌든 또 로그 안에 진수로 이만한 거 들어있는데 진수에 나누기 연결돼 있다. 그죠? 그럼 요거하고 요거는 둘이 찢어서 빼기로 연결할 수 있잖아요. 로그 3에 우리 로그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리니까 쓰고 가면 이 지금 어떤 거 쓸 거냐면 로그 A에 뭐 Y분의 X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어떻게 생겼다고? 로그 A의 X 빼기 로그 A의 Y 이렇게 쪼개지잖아요. 그죠?
얘 지금 로그 A의 Y분의 X인 거야. 그러니까 로그 A의 로그 2K 더하기 3 빼기 로그 3의 로그 2K 더하기 1 이렇게로 쪼개질 거라고요. 헷갈릴까봐 분자에 있는 걸 먼저 썼는데 얘도 사실은 한 줄만 더 써서 정리를 좀 하자면 얘를 먼저 쓰시는 게 좋겠죠? 2K 플러스 1이고 2K 플러스 3이니까 요걸 먼저 써야 지워지는 게 잘 보여요. 마이너스 로그 3에 로그 2K 더하기 1 더하기 로그 3에 로그 2K 더하기 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변형을 하고 나면 아, 요 녀석도 결국엔 연쇄소거가 되겠구나. 가운데가 지워지겠구나 하는 게 눈에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1부터 순서대로 숫자들을 넣어서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익숙해지면 이제 어제도 말했지만 이렇게 갈 거라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2K 플러스 1이랑 2K 플러스 3은 한 칸 차이 나는 녀석이에요. 한 칸 차이 난다는 건 요 녀석이 바로 이렇게 쫓아간다는 거야. 그죠? 써보면 1 집어넣으면 3이고 5인데 2 집어넣으면 바로 5하고 7 되잖아요. 바로 5가 지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쫓아갈 거라서 결국 맨 앞에 있는 거 한 개 남을 거고요. 맨 뒤에 있는 것도 한 개만 남을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부터 39까지 넣은 그 줄을 생략하고 바로 결론을 내보면 남는 건 앞에다 1 집어넣은 거 마이너스 로그 3에 로그 3 맨 뒤에다가 39 집어넣은 거 더하기 로그 3에 로그 요거 39 넣으면 78, 75 이렇게 생겼네요. 얘만 남을 거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죠? 가운데는 다 없어질 거니까. 그러고 나면 둘 다 밑이 3이네. 로그 3에 합치면 되겠죠. 로그 3분의 로그 75 뭐 이런 식으로 합쳐지겠죠. 이렇게 더럽게 생겼어. 75가 맞아? 75가 아니네. 이런 39 두 배 하면 얼마니? 78이지. 81이잖아. 미안해. 어쩐지 답이 이상하다 했어. 81. 받아 쓰느라 바쁘구나. 계산해! 이렇게 생겼고요. 그럼 요 녀석만 먼저 계산해 보면 이거 다시 밑변환 하시면 되죠. 밑을 3으로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제 로그 3의 81이니까 이제 로그 3의 4다 이렇게 되겠죠. 혹시 해설 있어서 해설 그냥 보시면 해설도 요 정도까지 변형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다 그냥 숫자들을 다 대입할 건데 로그 뒤에 더하기가 되면 얘네들끼리 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밑 하나랑 진수 하나가 곱으로 막 약분이 돼서 결국 얘가 남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해설에 있는 게 오히려 더 간단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약간 새로운 유형인 것처럼 생각할까 봐 사실은 새로운 유형이 아니라 결국 다 이거다라는 소리를 하려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식을 좀 변형해서 설명했습니다. 그 뒤에는 군수열이라고 나오는데 군수열은 시간 남으면 할게요. 왜냐면 이 군수열이라는 건 약간 어떤 거냐면 여러분 그 지금까지 뭐 수학 원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이 공부했던 그 수학적인 상식들을 이용해서 푸는 약간 IQ 테스트 비슷한 공식이 있는 게 아니고요. 뭐 등차 등비 뭐 수열의 합처럼 뭐 일반항이 있거나 합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거 매번 다 다르게 생긴 녀석이어서 뭐 일반적인 이 딱 일반항 구하는 방법 따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좀 뭐랄까 그냥 그래도 펼쳐서 보고 있으니까 하나만 할까요? 이거 안 끝날지도 모르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080번 하나만 풀어볼게요. 군수열이라는 건 군이라는 건 물이 군자거든요. 물이 지어져 있는 수열이다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얘 수열이 1, 3, 1, 5, 3, 1, 7, 5. 이 다음에 누가 와요? 1이 오겠죠? 그 다음 누가 와요? 9가 오겠죠? 그 다음 누가 와요? 7 이런 식으로 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수열의 100번 장이 누구냐야. 근데 지금 패턴을 보면 요 패턴을 보고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무리를 나누어야 돼요. 그죠? 지금 얘 같은 경우엔 이렇게 잘라지면 되죠. 이렇게 잘라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약간 패턴이 보이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무리가 잘라지면 얘를 첫 번째 녀석이라고 해서 1군, 3,1은 2군, 5,3,1은 3군, 그럼 7,5,3,1은 4군 이렇게 생각했다. 그죠? 그래서 군수열은 군으로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지만 빤히 보입니다. 대충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그래서 이렇게 군으로 나누고 나면 각 군과 군 사이에도 어떤 규칙이 존재하고 각 군의 내부에도 어떤 규칙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 규칙을 파악하는 거고요. 물어본 게 100번 장이 누구냐잖아. 그러니까 100번 장은 그러면 몇 번째 군에 있는 몇 번째 항이구나. 이걸 찾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7 같은 애는 우리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네 번째 군에 있는 첫 번째 항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7이 전체적으로 보면 7번째 항인데,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번째 항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7번째 항인데, 그럼 얘를 찾는 방법이 뭐라고요? 얘가 4군에 있는 첫 번째 숫자니까 그럼 3군까지의 항의 개수가 총 몇 개 있는지, 3군까지 총 개수는 1개, 2개, 3개, 6개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4군의 첫 번째, 그러니까 1을 더 더해서 7번째 이렇게 찾는 거라는 거야. 이런 패턴대로 만약에 생각해봐요. 6군에 들어있는 세 번째 항 어떤 숫자일지 한번 찾아보세요 인 거야.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몇 번째 있는 항일 것 같아요? 6군에 있는 세 번째 항이면 1군에서 5군까지 항의 개수를 다 더해야겠죠. 근데 지금 보면 1군에 1개, 2군에 2개, 3군에 3개, 4군에 4개, 5군에 5개 있었겠죠? 그 다 더하면 15예요. 5군까지 항의 개수의 총 합은 15개고 거기에 3개 더 더할 거니까 18번째 항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이 숫자는 누구일 거냐 하면 6군의 세 번째 항이래요. 6군의 첫 번째 숫자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면 되죠. 1군의 첫 번째는 1이야. 2군의 첫 번째는 3이고요. 3군의 첫 번째는 5. 그 다음은 4군의 첫 번째는 7이니까 6군, 지금 보면 2n-1의 형태로 지금 숫자들이 변하고 있죠. 그러니까 6군에 들어있는 첫 번째 숫자는 11이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11, 9, 7 요게 세 번째 녀석이니까 7이겠네. 이런 식으로 찾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매번 이런 패턴대로 뭐 각 군에 들어있는 개수가 1개, 2개, 3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없고요. 꼭 그러리란 보장도 없고요. 이 안에 패턴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각 군으로 잘 잘라서 N군을 살펴보시면 돼요. 각 군 사이의 관계식, 그러니까 각 군에 몇 개 들어있는지 보는 거고, 즉 지금 이런 문제라면 N군에 들어있는 항의 개수는 N개가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애들끼리 살펴보면 N군의 첫 번째 숫자는 2n-1, 그 다음은 2n-3, 2n-5 등등등 해서 이렇게까지가 끝나겠죠. 이게 N군에 들어있는 녀석들이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파악해 놓고 100번째 항 찾으래요. 100번째 항이면 몇 군에 들어있는 몇 번째 항일까를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해볼까요? 이 문제에서 계속 1군에서 N군까지 항의 개수의 합 몇 개일 것 같아요? 1군에서 N군까지 항의 개수의 합 1군 1개, 2군 2개, 3군 3개니까 N군이면 N개겠죠? 그러니까 얘는 1에서부터 그냥 N까지 더하시면 되죠. 그게 N군까지 항의 개수의 합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2분의 N,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100번째 항을 찾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100보다 작아지는 마지막 n이 얼마인지 찾으시면 되죠. 마지막 n이 얼마인지 찾으면
내가 100번째 항이야. 이 앞에서 문 닫혔다는 이야기잖아요. n군이 여기서 끝났다고. 여기까지 다 더한 게 몇 개인지 세보자 그런 이야기라고요. n에 뭐 집어넣으면 되나? 넣어봐 그냥 아무나. n에 뭐 넣을까요? 뭐 한 13? 이런 거 넣어보면 13, 14, 7 넣으면 91이네요. 맞냐? 그죠? 13 집어넣으면 91이거든요. 요거 13군까지 항의 개수야. 91개야. n에다가 14 집어넣으면 어때요? 14, 105 되겠죠? 7, 35. 그죠? 14군까지 항의 개수의 합은 105개입니다. 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알죠? 찍은 거야 숫자. 적당하고 잘 찍으면 되죠. n에다가 13을 집어넣으면 13군까지 항의 개수의 합은 총 91개. 그 말은 13군에 있는 마지막 항은 전체적으로 보면 91번째 숫자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14 집어넣어 보니까 105 나왔거든. 그러니까 14군에 있는 마지막 숫자는 전체적으로 보면 105번째 숫자라는 거야. 근데 나는 지금 100번째 항이 궁금하다며. 그지? 그러면 13군까지 91개로 끝났으니까 100번째 항이라는 건 14군에 들어있는 9번째 항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13군까지 91개니까. 그래서 요거 가지고 100번째 항 찾아보시면 14군이래요. 14군의 첫 번째 숫자 누구냐면 27입니다. 그죠? 14군의 첫 번째 숫자는 27, 그 다음은 25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뭐 몇 개 더 쓸까요? 25, 그 다음에 23, 21 이렇게 생겼죠? 이거의 9번째 숫자 누구냐 그 얘기 하는 겁니다. 2씩 작아지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에다가 18 빼시면 되겠죠? 아니 미쳤나 봐요. 16 빼면 되겠죠? 8개 빼야 되니까요. 그래서 11이구나 이렇게 찾아지는 겁니다. 이 내부에서도 어쨌든 나름대로 등차 수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00번째 항이 11이다 이렇게 찾아져요. 재미없죠? 이런 짜질구리하는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 내신하러 가셔서 하시면 되고요. 유형 14번도 몇 급수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여러분 오늘은 안 하고요. 다음에 여러분 그거 하러 갔을 때 내신하러 갔을 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연습을 좀 하면 좋은데 뒤에 있는 거 얘기하고 나서요. 한꺼번에 좀 공부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바로 넘어가서 10단원 가겠습니다. 수학적 기납법. 요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146페이지 그 내용 써 있는데 보시면 10.123이 한 통이고요. 10.4가 하나입니다. 10.4의 제목이 수학적 기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수학적 기납법인데 실제로는 수학적 기납법보다 그 위에 있는 수열의 기납적 정의가 좀 더 중요한 녀석이에요. 얘도 뭐 TMI이긴 하지만 많이 줄었어요. 양이. 다행히도. 외우셔야 할 식들의 개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것만 꼭 필요한 것만 몇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 이 말부터 좀 보시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래요.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고 싫어하는 말이죠. 근데 수학에서 정의라는 건 너무 중요하니까. 근데 어쨌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 이 수열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거야. 얘의 정체를 밝히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이용하겠다라는 건데 어떤 뜻이냐면요. 수열입니다. 무슨 수열? 등차 수열. 그죠? 이걸 보면 여러분 뭐 할 생각을 해야 돼요? 일반항 찾을 생각을 해야죠. 일반항 찾을 생각을 해야죠. 일반항 AN은 공차 얼마? 2잖아요? 그러니까 뭐로 출발해? 2n 출발하겠죠. 초항 1이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얘하고 같은 수열입니다. 그죠?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다르죠. 얘는 항을 나열해서 수열을 정의하고 있고
얘는 일반항이라는 걸 이용해서 수열을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만 다르다고요. 본질은 같은 건데 얘는 항을 나열한 거고 얘는 일반항이라는 걸로 나타낸 거라는 거야. 그럼 똑같이 생겨먹은 수열을 정의하는 또 다른 방법 하나를 배우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A1은 1인데 AN 더하기 1은 AN에다가 2를 더해서 만들 거야. 요렇게 생긴 식 AN이랑 AN 더하기 1 이거 이제 책에서 인접해 있는 항이라고 많이 표현하거든요. 인접해 있다고 붙어 있다고. 인접한 항들 사이의 관계식 이걸 점화식이라고 해요. 인접한 항들 사이의 관계식 요걸 점화식이라고 하고 첫 번째 항이랑 점화식을 이용해서 수열을 정의하는 걸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녀석 다시 찬찬히 보면 이런 소리잖아요. A1이 2인데 여기 n에다 1 집어넣으면 A1에다가 2를 더해서 A2를 만들 거야. 그 소리 하는 거잖아. 그럼 찾은 그 A2를 여기다 다시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A2에다 또 2 집어넣어서 A3가 나오겠죠. A3 여기다 집어넣으면 A3에 또 2 더해서 A4가 나오겠죠. 이거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뭐다? 수열의 기납적 정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식의 정체는 굳이 따지자면 둘 중에 누구한테 가까운 거냐면 얘한테 가까운 거죠. 첫 번째가 나와 있고 점화식 이용하면 두 번째 항 구해지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항 구해지고요. 그 다음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구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은 굳이 따지자면 얘한테 좀 가까운 건데 그렇게 해서 항을 나열하고 나면 뭐 할 거라고? 일반항 찾을 거라고. 아니 불편하잖아요. 이 상태로 100번째 항 어떻게 찾아? 이걸 99바퀴 돌려야 100번째 항이 나올 건데 그렇게 할 거냐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질 자체는 이것에 더 가까운 거지만 어차피 우리의 목적지는 일반항이기 때문에 요 녀석 중에 특별한 몇몇 가지는 굳이 항을 나열하지 말고 그냥 바로 일반항을 찾아보자 라는 거고 바로 일반항을 찾을 수 있는 몇 가지를 외우라고 써 있는 겁니다. 좀 다르게 말하면 거기 써 있는 외워야 하는 게 아니면 그냥 노가다 해서 나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써서 나열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고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원래 이것의 정체는 노가다 하라고 있는 거야. 막 다 대입해서 찾으라고 나온 건데 하다 보니 야 몇 개는 안 해봐도 빤히 보여. 그럼 굳이 안 하고 바로 일반항 찾으러 가자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거 봐봐요. AN을 좌변으로 이렇게 딱 넘기잖아요. 그럼 AN 더하기 1에서 AN을 뺄 거야. 얘가 2래. n에다 뭘 집어넣든 얘네들이 인접해 있죠. 한 칸 차이 나거든요. 이거 둘이 빼면 맨날 2라는 거잖아. A1, A2, A3, A4 이렇게 막 있는데 이 사이사이가 전부 다 2라고. 그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보자마자 눈치챌 수 있다고요. 넣어보지 않아도. 그러니까 공차가 2네. 초항이 1이라고? 아 그러면 2n-1 이렇게 바로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나열하지 않고.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책에 써놓은 거니까 그거를 같이 정리를 하고 몇 개죠? 외우고 이해하면 외워집니다.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름 달려있는 몇 가지 책에 지금 보시면 크게 4개 정도 있거든요. 왜 4개인지 모르겠죠? 아무튼 네 가지 정도 있는데 거기에 하나만 딱 추가해서 5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름 달려있는 수열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자면 등차 수열. 우리 맨 처음에 배운 게 이 녀석이니까요. 그래도 제일 친근하잖아요. 등차 수열의 정의가 뭐였다? 등차 수열 뭐였다? 그죠? 일정한 수를 더하면서 진행되는 수열. 그게 등차 수열. 그런데 이 이름 자체의 뜻은 뭐였다고? 차이가 동등한 수열.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차이가 동등하다는 걸 식으로 표현하면 AN 더하기 2에서 AN 더하기 1을 뺀 거랑 AN 더하기 1에서 AN을 뺀 거랑 같다는 뜻이잖아요. 그지? N에다 뭘 집어넣든 얘랑 얘가 같다. 이게 지금 차이가 동등하다는 뜻인 거라고. 그죠? 우리는 그 차이를 뭐라고 불렀어요? 공차라고 불렀다고요.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인 거지. 그죠? 그래서 어떤 수열 AN이 야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 아 등차 수열이란 소리구나.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 아 등차 수열이란 소리구나. 라고 눈치를 채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요 녀석 약간 변형하면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an 더하기를 우변으로 보내고 an을 좌변으로 보내고 양변 2로 나누면 an 더하기 1이 an 더하기 2 더하기 an을 2로 나눈 거야. 이거 뭐라 불러요? 등차중항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죠? 얘랑 얘랑 둘이 더해서 반띵하니까 가운데 게 나온 거잖아. 그지? 어떤 수열 an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대. 아, 등차중항이네. 등차수열이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눈치를 채는 거라고요. 오케이? 이런 애들 전부 다 A 수열이 등차 수열임을 나타내는 특징식들이다. 그런 이야기고 이 중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볼 녀석이 누구냐면 요 녀석인 거예요. an 더하기 1에서 an을 뺐더니 d. 얘 지금 숫자가 나왔다. 그런 소리입니다. 이것처럼. an 더하기 1에서 an을 빼니까 2라는 숫자가 나왔어. 아, 맨날 2란 소리구나. 그러니까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등비수열의 정의는 일정한 수를 곱하면서 진행되는 수열. 이게 등비수열이었고 말 자체는 비율이 동등한 수열이었으니까 얘도 식을 써보자면 비율이 동등하다는 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얘네 둘 사이의 비율이나 얘네 둘 사이의 비율이나 같아요. 그런 소리였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비율을 공비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래서 요 식을 또 살짝 변형하면 이렇게 해도 되겠죠? an 더하기 1의 제곱이 an 더하기 2 곱하기 an 등비중항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A 수열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 아, 등비수열이라는 소리구나. A 수열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 등비수열이라는 소리구나. A 수열이 요 따위 성질을 가지고 있대. 아하.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눈치를 채는 거라고요. A1이 3이고 AN 더하기 1이 2AN이래. 이걸 보고 우리 무슨 생각한다고? A1 넣어서 A2 찾고 A2 넣어서 A3 찾고 하지 않아도 둘이 나누면 2네.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라는 소리구나. 라고 눈치를 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보자마자 한 줄만에 AN은 초항이 3,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야.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게 아니면 이거 해야지. A1 넣어서 그럼 A2 찾으니까 2 곱하기 3이네. A3 찾으니까 여기다 또 2를 곱하네. A4 자꾸 2를 곱하네. 이런 느낌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호 공비가 2인 등비네. 이렇게 찾는 건데 야, 안 써봐도 알 수 있다고. 나눠서 2니까 아 2가 공비구나. 이렇게 간다고요. 오케이? 그리고 또 이름이 있는 녀석 중에 앞에서 안 하고 넘어갔는데 아마 RPM에는 이름이 언급되진 않았을 거고요. 혹시 바이블로 공부하시는 분은 바이블에 무슨 개념 확장학인가? 뭐 그런 데 보면 나오거든요. 조화수열이라고 있어요. 옛날에는 교과서에 있었고요. 요즘엔 빠졌는데 문제로는 가끔 나오기 때문에 이름은 안 나오지만 이 조화수열의 정의는 뭐냐면 역수를 취하면 등차 수열이 되는 녀석. 이걸 조화 수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등차 수열을 다 역수 취하면 그게 조화 수열이에요. 예를 들어서 1분의 1, 3분의 1, 5분의 1, 7분의 1, 9분의 1 이런 녀석입니다. 그럼 차이가 일정하진 않잖아요. 차이가 얘는 3분의 2고 얘는 15분의 2고 35분의 2고 차이가 일정하지 않죠. 뭐 비율도 일정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얘는 분모를 쳐다보니 요거 역수를 다 취하니까 등차 수열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혹시 이거 일반항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겨서 1, 3분의 1, 5분의 1, 7분의 1, 9분의 1의 일반항은 요 녀석 일반항 찾으면 되잖아요. 1, 3, 5, 7, 9 일반항 뭐였다? 2n-1이었다. 그럼 이것의 일반항 뭐였어요? 2n-1분의 1 되겠지. 요렇게 생긴 녀석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조화수열이라는 건 따로 막 외워서 공부해야 될 정도의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그냥 등차 찾고 나서 역수 취하면 끝납니다. 등차인 걸 찾아서 역수만 취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 특징식도 거의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조화수열이라는 건 말한 것처럼 역수를 취해서 등차인 거니까 an 더하기 2분의 1에서 an 더하기 1분의 1을 뺀 거랑 얘네들이 같은 거야. A 수열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대. 조화수열이네. 숫자라고 쓸까요? 이거 둘이 뺐더니 항상 일정한 숫자가 나오더래. 오호, 조화수열이라는 소리구나. 보통 이 조화수열 찾는 그래서 좀 편한 방법은 뭐냐면 이 역수 취한 녀석을 치환해버리는 거예요. B라고. 그럼 B 수열이 그냥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찾는 거거든요. 아무튼 혹시 이렇게 생긴 녀석을 볼까 봐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책에는 여기는 없고요. 다른 책에 보시면 뭐 바이블 같은 데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이 등차 수열이랑 거의 비슷비슷하게 생겼고요. 이 녀석도 등차 중항처럼 조화 중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조화 중항은 조화 평균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조화 평균 들어봤나요? 원래 평균 3개거든요. 산술, 기하, 조화. 근데 조화 평균이 빠진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 안 쓰긴 하는데 요 중항 찾으시면 그게 조화 중항이거든요. 표정들이 별로네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기억하세요. 조화수열 들어봤는데 뭐라 그랬는데 역수 취하면 등차 수열 되는 게 조화수열이다 정도만 기억하십시오. 아무튼 그래서 이 수열의 기납적 정의에서 일반항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거 오늘 4개 정도 정리한다고 했는데 5개에서 5번째는 조화수열인데 뺍시다 다시. 4개 한다고 했는데 벌써 2개 한 겁니다. 등차하고 등비하고. 그래서 좀 중요한 거 2가지를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리가 없어서 지우고요. 세 번째로 해야 될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A1이 1이고 맨날 이만 하면 재미없나? A1이 5고요. AN 더하기 1이 AN에다가 2N을 더한 거야. 이렇게 생겼으면 이건 등차 수열이죠. 빼면 숫자니까. 근데 지금 얘는 어때요? 일정하지 않죠. 이 AN 좌변으로 넘겨서 보면 AN 더하기 1에서 AN을 뺀 게 2N 이렇게 생긴 식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A1이랑 A2 사이에 들어있는 숫자랑 A2, A3 사이에 들어있는 숫자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등차가 아니라는 거지. 실제로 그냥 항을 나열을 해보면 A1이 5예요. A2는 1 집어넣어 보면 A1에다가 2를 더해서 만들 거고요. A3은 A2에다가 4를 더해서 만들 거예요. 6을 더하겠죠? 뭘 더해야 돼? 8을 더하겠죠?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사이에 2 들어있어요. 4 들어있고 6 들어있고 8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10은 들어있을 건데 그래서 이 수열대로 10번째 항 어떻게 찾을래? 100번째 항 어떻게 찾을래? 일일이 다 해? 귀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수열의 일반항 찾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항을 나열하시면 피곤해요. 네, 하지 마시고요. 나열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반항을 찾을 건데 아이디어는 뭐냐면 우리 오늘 했던 거 수열의 합 등차, 등비, 자연수 거듭 제곱이야. 마지막 게 뭐였냐면 연쇄소거였잖아요. AN이랑 AN 더하기를 한 칸 차이 나죠. 얘네들이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하고 싶어져요? 1부터 순서대로 넣어서 다 더해버린다고요. 그러면 가운데가 쇼로록 다 지워질 거니까. N 자리에 1부터 넣어보면 A2-A1은 2 곱하기 1입니다. 2 집어넣으면 A3 빼기 A2는 2 곱하기 2예요. A4 빼기 A3은 2 곱하기 3이에요. 등등등 해서 우리는 이제 AN이 누구인지 궁금하니까 N까지 안 넣고요. N-1까지만 넣을 거예요. 그럼 AN 빼기 AN-1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거 다 뭐 한다고? 그냥 싹 더한다고요. 그러면 A2 사라지고요. A3도 사라지고요. 이렇게 다 사라지겠죠. 그래서 좌변에 누가 남냐면 AN 빼기 A1이 남고요. 우변은 이거 싹 계산하시면 되죠.
2로 묶어두면 1부터 n-1까지 더하는 거니까 2 곱하기 2분의 n-1 n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럼 A1이 5인 거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 5 집어넣어서 우변 던지면 AN이 누구인지 바로 나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 AN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연쇄소거 되는 꼬라지를 살펴보시면 찾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조금 더 일반화 시켜서 이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지금 제가 여기 있는 식을 쓸 때 EN이라고 썼는데 이거 꼭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지수식이 올 수도 있고요. 뭐 자연수 거듭 제곱의 합이 올 수도 있고요. 부분 분수 올 수도 있고 분모 유리가 올 수도 있고 여기에 뭐가 올지 몰라요. 그래서 식을 이제 기억을 하자면 이렇게 하는 거지. 둘이 빼서 n에 관한 식이 오는 겁니다. 뭐가 올지 몰라요. 어떤 식이 올지 몰라요. 물론 합을 구할 수 있는 식으로 나오긴 하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1부터 집어넣어서 n-1까지 집어넣으면 이렇게 생겼고요. 이것들을 싹 다 더해서 요렇게 다 소거가 되니까 남는 건 AN 빼기 A1이 요렇게까지 되고요. 그래서 이제 A1만 우변으로 딱 넘기면 외워야 될 결론이 되죠. AN은 누구다? A1 더하기 F1, F2, Fn-1까지 더할 거니까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1까지 FK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간 과정은 연쇄 소거인데 외워야 할 결론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외우고 있어야 이제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죠. 그게 아니면 매번 이렇게 찾으셔야 되거든요. 귀찮잖아요. 근데 요거 머릿속에 이미지로 잘 넣어두면 돼. 둘이 뺀 게 식이야? 그러면 이제 그 식을 와라락 더하는 거고요.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미지를 좀 그려보면 이런 거라고요. 그냥 식으로 써보면 A1, A2, A3 등등등 해서 AN-1, AN 이렇게 있죠. 지금 식이 이렇게 생겼다는 건 A1하고 A2 사이에 F1이 들어있다는 거야. 그죠? 지금 이거로 따지면 2가 껴있는 거고요. A2랑 A3 사이엔 F2가 있죠. A3, A4 사이엔 F3이 있는 거예요. 얘네 둘 사이에 누가 껴있냐면 Fn-1이 껴있는 겁니다. 우리 등차 수열 할 때 그래서 이야기했는데 이런 그림 그렸었잖아요. 첫 번째 항에서부터 출발해서 요 놈 찾으려면 AN 찾으려면 첫 번째 항에서부터 출발해서 얘 더하고 얘도 더하고 얘도 더하고 쭉 와서 얘까지 다 더하면 요 녀석 되는 거였어요. 그죠? 이렇게 둘이 더하면 얘고 거기다 얘 더하면 얘 되고 거기다 얘 더하면 얘 되는 거니까 그냥 거치지 말고 여기서부터 바로 그냥 쭉 다 더하면 얘가 된다 그 얘기라고요. 이거 식으로 나타내는 게 이거잖아요. 그죠? A1에다가 F1, F2, F3, Fn-1까지 더하면 AN이 돼요. n-1인 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등차 수열도 공차를 n-1개 더하고 등비 수열도 공비를 n-1개 곱하는 거니까 요 시그마도 n-1까지만 넣어서 곱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듣고 까먹어도 되는데 교과서에 빠져가지고 옛날엔 엄청 중요한 녀석으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엄청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이것도 1시간짜리 수업이에요. 하루짜리 수업. 개차수열이라고 하는 건데 이 개차수열은 뭐냐면 뭐 개는 중요한 말이 아니고요. 차수열이에요. 차이가 수열인 녀석이거든요. 이 녀석에서 보면 지금 얘네들이 수열인 거야. 이것들이 개차수열이에요. 얘네들도 나름대로 어떤 식이거든.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 녀석도 하나의 수열이고요. 물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얘네들이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얘가 알고 싶은 거니까 여기서부터 요거 쭉 다 더해서 얘가 된다. 이게 이제 개차수열 할 때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인데 뭐 더 딥한 얘기는 생략 안 나올 거니까 어쨌든 요거 나중에 공부하시다가 요런 이름 보시면 또 뭐 그런 거 배운 적 없는데요. 배운 적은 없지. 이름은 들어본 적 있습니다라고 손이라도 들라고.
그래서 왜 언급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 사이사이에 있는 녀석이 얘들 나름대로도 어떤 식에 의해서 정해져. 얘들 나름대로도 하나의 수열이야.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개차 수열이라고 부르고, 어쨌든 우리는 얘가 궁금한 거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쭈루룩 다 더하면 이 녀석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기억하시고요. A1이 3이고 AN 더하기 1 빼기 AN이 2N 더하기 1이래요. 일일이 넣어서 확인할 게 아니라 둘이 빼면 식이 나왔네. 개차 수열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로 한 줄만의 일반항을 찾아보면 AN은 일단 첫 번째 항에서부터 출발하겠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여기다가 1, 2, 3, 4, N-1까지 집어넣은 걸 다 더할 거라고요. 요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이거 쓴 거야 그냥. 그죠? 둘이 빼서 식이 나왔대. 이 식에 1부터 N-1까지 넣어서 더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항에다가 요 식에 1에서 N-1까지 넣어서 더한다 그 얘기고요. 물론 요 시그마만 이제 풀면 되겠죠. 풀어보면 뭐 3은 3이고 요거는 2 곱하기 K니까 2 곱하기 2분의 N-1 N 더하기 시그마 1이니까 N-1 이렇게 생겼네요. 그래서 약분 될 거고 N제곱에 마이너스 N 플러스 N 3 빼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항이 찾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줄까지를 한 방에 찾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수열의 기납적 정의는 항을 나열하는 거지만 공식 외우고 있으면 그냥 바로 일반항 찾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비슷한 예제는 좀 이따가 또 대표 문제 풀러 가서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하나 더 남은 건 누구냐면 빼서 식인 거 했으니까 나눠서 식인 녀석도 있습니다. 요렇게요. 힌트를 좀 얻어보자면 AN 더하기 1이랑 AN이 마이너스로 연결돼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부터 넣어서 다 더해버렸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AN이랑 AN 더하기 1이 나누기로 연결돼 있죠. 이거 어쩌면 좋겠어. 1부터 집어넣어서 다 곱해버리면 되죠. 그러면 연쇄적으로 약분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죠? 1 넣으면 A2 나누기 A1이야. 이건 F1이겠죠? A3 나누기 A2는 F2가 될 거고요. A4 나누기 A3은 F3이 될 겁니다. 해서 얘도 이제 N-1까지만 넣을 거예요. AN 나누기 AN-1은 F의 N-1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싹 다 곱할 거라고요. 그러면 A2 나누기 A2 약분 될 거니까 남는 건 AN 나누기 A1이고요. 우변은 F1 곱하기 F2 곱하기 등등등 해서 Fn-1까지 곱한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A1만 우변으로 딱 넘기면 더 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A1 곱하기 이렇게로 바뀔 거고요. 이 뒤에 1부터 N-1까지 해서 다 곱하는 건 표기하는 방법을 배운 게 없잖아요. 시그마는 그냥 1에서 N-1까지 해서 다 더한 걸 시그마로 표현하기로 했어. 더하는 건 시그마로 하기로 했는데 곱하는 건 우리 배운 게 딱히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손으로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무튼 외우자면 얘도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야. 얘는 빼기로 연결된 거니까 A1, F1, F2, F3 그냥 다 더하는 거고요. 얘는 나누기로 연결된 거니까 A1, F1, F2, Fn-1까지 다 곱하는 겁니다. 그림도 비슷하게 생겼죠. 개차 수열은 아니지. 차이가 아니니까. 그런데 얘도 뭐야? 이거 둘이 곱하면 얘고요. 이거 또 얘 곱하면 얘 되는 거고 또 곱하면 얘 되는 거니까 그냥 여기서부터 이거 싹 다 곱하면 얘 된다. 그 얘기 하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 녀석도 얘랑 굉장히 유사하게 빼기가 나누기로 바뀐 거니까 더하는 걸 곱하는 거로만 바꿔서 생각하시면 일반항 찾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책으로 가서요. 146페이지. 책에 있는 거 보고 예제 몇 개 봅시다. 첫 번째 1-1의 수열의 기납적 정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열 AN에 대해서 첫 번째 항의 값이랑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식, 이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을 점화식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막 점화식이랑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는 말이랑 막 섞어서 쓰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럽니다. 어쨌든 요 식을 점화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초항이랑 점화식이 주어져 있을 때 밑에서 두 번째 줄 이와 같이 처음 몇 개의 항과 이웃하는 여러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수열을 정의하는 것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항을 나열해서도 수열을 정의할 수 있고 일반 항으로도 정의할 수 있고 얘처럼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가지고도 정의할 수 있다. 2번 내려와서 괄호 1번 빼서 일정해 숫자가 나오면 아 등차 수열이구나. 나눠서 숫자가 나오면 등비 수열이구나. 3번 등차 중항이고요. 4번 등비 중항입니다. 그죠? 10.3번 여러 가지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가지 더 나와 있어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우변에 AN 좌변으로 넘길게요. AN 더하기 1에서 AN을 뺀 게 FN 식이 된 거고요. 2번은 AN 더하기 1에서 AN 나눈 게 식이 된 건데 빼서 식이 나온 건 싹 다 더하시면 되고 나눠서 식이 나온 건 싹 다 곱하시면 되고 지금 제가 칠판에 써놓은 거 옆에 개념 플러스에 보면 써있죠. 개념 플러스 옆에 보면 이렇게 세로로 써있잖아요. 저는 좀 보기 좋게 하려고 얘를 좌변으로 넘겨서 마이너스를 달아가지고 소거되는 걸 썼는데 걔는 안 넘기고 그냥 양변에 있으니까 소거된다 이렇게 그냥 표시한 것 뿐이에요. 그죠? 예제로 가보겠습니다. 유형 1번부터 1142번입니다. AN 더하기 1이 AN 더하기 2래요. 그리고 AN만 구하세요 하기에 너무 쉬운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시그마도 하라는 이야기예요. 초항이 2래요. 이거 보고 무슨 새가 뜬다고? 무슨 수열? 등차 수열.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구나. 그러니까 이거 딱 보고 아하 AN 찾으면 2N으로 출발할 건데 초항이 2래며 그럼 AN이 2N 이러고 끝나는 거지 뭐. 그죠? 그래서 구하라고 한 건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야? N까지 AK 플러스 1 분의 1 계산해보면 K가 1에서부터 N까지 AK는 2K AK 플러스 1은 2K 플러스 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그냥 해도 되는데 2는 땡겨내면 편하겠죠. 4분의 1로 뽑아내면 그죠? AK가 2K면 AK 플러스 1은 2K 플러스 2가 될 거거든. 근데 요거 2하고 요거 2는 밖으로 땡겨내자고. 4분의 1 이렇게 하고 나서 K가 1에서부터 N까지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로 바꾸면 계산하기 편하잖아요. 뭐 해야 되는 거야? 수열의 합 4가지 중에 누구예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죠. 등차 아니고 등비 아니고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도 아니야. K랑 K 플러스 1 마이너스를 연결하면 되죠. 부분분수로 변형하시면 되겠네요.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생겼습니다. 써놓고 나서 보니 마이너스 나왔고 K랑 K 플러스 1 한 칸 차이 나요. 한 칸 차이 난다는 건 맨 앞에 한 개 남을 거고 맨 뒤에도 한 개 남을 거란 소리야. 그러니까 맨 앞에 남는 건 1분의 1이고요. 맨 뒤에 남는 건 N 더하기 1분의 1이고요. 그래서 요거 정리하시면 이제 답이 되겠죠. 요 뒤에 시그마 연습하는 겁니다. 오늘 한 거라 가지고 제가 일부러 손으로 좀 풀어봤어요.
1146번입니다. A1이 1이고 AN 더하기 1이 3AN이래요. 무슨 수열이다? 무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왜? 나누면 3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얘가 뭐야? 공비 되겠죠. 초항 1이고 공비가 3이네. AN 찾으면 1 곱하기 3의 n-1제곱. 1은 뭐 굳이.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AN 일반항이 될 거고, 구하라고 한 건 n이 1에서부터 5까지 AN입니다. 그죠? 그 등비수열 합구하래요. 초항, 공비, 개수. 그지? 공비 3이고요. 초항은 1입니다. 개수 5개네요. 그래서 저거 산수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아, 자리가 좁겠네. 썼으니까 그냥 합시다. 1149번입니다. A1이 마이너스 3, AN 더하기 1이 AN에다가 4N 빼기 3을 더하래요. 둘이 빼서 숫자 아니고 둘이 빼서 식이 나왔잖아요. 그럼 얘는 어쩐다? 그냥 A1부터 쭉 다 더한다. 바로 일반항 찾아가 보면 AN은 원래 식은 이렇게 생겼었다고요. 이렇게 요 녀석이 지금 FN인 거잖아, 그죠? 그래서 A1은 마이너스 3,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1까지 4K 빼기 3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이거를 그냥 외워서 쓰는 게 당연히 외워야 하는데 그냥 외우면 금방 까먹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렸던 그 이미지를 생각하는 거야. 아, A1에서 F1 더하고 F2 더하고 F3 더하고 Fn-1까지 더하면 AN이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다 더하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 얘를 좀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얘가 되고요. 마이너스 3 더하기 4 곱하기 2분의 n-1 n 빼기 3 n-1 이렇게 생겼네요. 그렇죠? 좁아가지고 올라갈게요. 그래서 an 정리를 해보면 2n 제곱 여기서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3n이네요. 상수항은 여기 마이너스 3 더하기 3 하니까 없어지네요. 그래서 AN은 저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구하라고 한 건 1부터 10까지 AK 더해보래요. K가 1에서부터 10까지 AK, 2K제곱 마이너스 5K입니다. 그럼 이제 얘는 자연수 거듭제곱 합으로 해결하시면 되죠. 2 곱하기 6분의 10 하나 큰 거 둘이 더한 거 빼기 5 2분의 10 11 그죠? (1153번입니다) A1은 1이고요. AN 더하기 1이랑 이런 식으로 생긴 녀석이래요. 둘이 뺄 수는 없고 둘이 이제 나누기를 하면 식이 되는 경우고요. 나눠서 식이 되는 경우도 이 이미지 가지고 기억하시면 되죠. A1부터 F1, F2, F3 싹 다 곱해서 만들 거다.
였으니까 그러니까 식을 써보면 AN이라는 건 A1 곱하기 F1 곱하기 F2 곱하기 등등등 해서 F의 N-1까지 곱하는 거. 이게 이제 AN 일반항을 찾는 방법이었다고요. 그래서 요걸 기억한 상태에서 실제로 대입을 해보면 A1은 1이고요. 요 녀석이 FN인 거니까 집어넣어 보면 1분의 3 곱하기 2분의 4 곱하기 3분의 5 곱하기 등등등 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n-1까지 넣어보면 n-1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생긴 녀석까지 가겠네요. 그죠? 답이 이건데 써놓고 나서 약간 눈치가 채지나요? 하필이면 분모가 n이고 분자가 n 플러스 2잖아요. 두 칸 차이 나죠? 나누기로 연결돼 있죠? 우린 다 곱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얘도 약분이 되겠죠? 얘도 약분이 됐겠죠? 아마 얘도 될 겁니다. 분모에 몇 개 남아요? 2개 남아요. 이 차이 나니까 분모에 2개 남아요. 분자도 아마 2개 남았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남는 건 누구다? 분모는 1 곱하기 2분의 분자는 n 곱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생긴 녀석일 거라고요. 이게 지금처럼 분자 분모가 이런 형태여서 약분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약분 안 되고 그냥 자연수 막 곱해서 그냥 팩토리얼로 표현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AN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구하라고 한 건 A30이니까 여기다 이제 30 집어넣어서 산수만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 더. 요거까지 하고 공부할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유형 5번입니다. 1156번.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S1은 1이고요. SN 더하기 1은 2SN 더하기 3 이렇게 생겼대요. 물어보고 있는 건 A12입니다. 어제 했던 건데 생각해봐요. 주어진 관계식은 S에 관한 관계식입니다. 그죠? S에 관한 점화식이 나와 있는데 찾으라고 한 건 A12예요. 주어진 건 S고 구하라고 한 건 A입니다. A와 S가 섞여 있는 식 우리 딱 하나밖에 몰라요. S 가지고 A 찾는 방법 뭐였다?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하면서 했던 거야. S가 나와 있고요. 그걸로 A 찾으래요. 쓸 수 있는 거 뭐야? SN에서 SN-1 빼면 AN이다. 밖에 없어요. 그죠? 그 식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진 S 가지고 A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빼는 거다 그 얘기예요. S와 A가 섞여 있는 식은 우리가 아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든 저렇게든 그냥 다 굴려 먹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기 유형 5번에 나와 있는 애들 보면 전부 다 S에 관한 관계식이 나온 상태로 A12가 얼마니, 뭐 AK가 256이야, A5가 얼마니, A9가 얼마니 이런 거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SN에서 SN-1을 빼서 AN 찾아라 하는 문제고요. 좌변 봅시다. 둘이 빼니까 어때요? 뭐 남겠어요? 둘이 빼면 A, N 더하기 1이 남겠죠? 우변은 SN에서 SN-1을 뺐으니까 2AN이 되겠죠? 3은 사라집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뒤에 누가 와야 돼요? N이 2 이상이 와야 돼요. 왜? 얘 때문에. 그죠? Sn-1이라는 걸 갖다 썼기 때문에 요 n 자리엔 1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죠? 지금 S1이 1이라고 했으니까 A1이 1인 것까진 좋아. 그런데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서 아 그러면 A1에다 2를 곱해서 A2인가 봐는 할 수가 없다고요. 이 식에 1은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
A2에다가 2를 곱하면 A3가 되고 A3에 2 곱하면 A4가 될 거고 A4에 2 곱하면 A5 되겠지만 A1에 2를 곱해서 A2가 되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 식에 넣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A1이 1인 건 알았어. A2가 얼마인지 몰라. 그 뒤로 아무것도 몰라. 2씩 곱할 건데 얘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이걸 먼저 찾아야죠. 그래서 A2를 찾아야 그 이후로 2씩 곱해서 A3, A4가 구해진다고요. 그럼 A2는 어떻게 찾아요? 여기다 1 집어넣어서 원래 있던 식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1 집어넣어 보면 S2는 2S1 더하기 3이래요. 근데 S1이 1이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S2가 5입니다. S2가 5야? A1은 1인데? 그럼 여기서 A2가 얼마란 이야기예요? 4라는 거 알 수 있죠? A1, A2를 더해서 5가 됐어요. 그 얘기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거대로 A1은 1인데 거기다 2를 곱해서 A2를 구하는 건 아니더라 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A1은 1, A2는 4인 거 알았고 그럼 그 뒤로는 이게 2씩 곱할 거니까 A는 여기서 출발해야겠죠? 4에서 출발해요. 공비는 2라고 했어요. 몇 개 곱해야 돼요? 얘가 첫 번째 항이 아니라 두 번째 항이니까 공비를 n-2개 곱해야 돼요. 첫 번째 항에서 출발하면 이런 거잖아. AN이라는 건 첫 번째 항에서 출발하면 n-1개 곱하겠죠. n-1칸 차이 나는 거니까. 근데 우린 지금 두 번째 항부터가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개 곱하니 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두 번째 항에서 출발하면 공비를 n-2개 곱해야 된다고요. 10번째 항을 찾으려면 8칸 차이 나니까 8개만 곱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AN이라는 건 4 곱하기 2의 n-2제곱이에요. n이 2 이상일 때 그리고 A1은 1이야 라고 따로 찾으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어제 했던 거랑 섞여 있다 그죠? 복잡하다 그죠? 재밌죠? 이런 게 재밌어야 되는데. 오! 어이씨, 어제 했던 게 또 나와. 별론가 보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AN을 찾으시면 되고요. 구하라고 한 건 A12니까 이제 여기다가 12 집어넣어서 2의 12제곱이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수열의 기납적 정의 이야기고요. 수학적 기납법 다행히 많이 그 뒤쪽에 있는 수학적 기납법은 많이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좀 오늘 중요한 내용이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수학적 기납법인데 단원의 이름이기도 하죠. 근데 이 녀석은 방금 했던 수열의 기납적 정의하고 기납이라는 말 때문에 이제 같이 묶여 있는 거고요. 전혀 상관없이 이 녀석은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기납적인 방법으로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겠다라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공식 같은 거 증명하는 거 여러분이 이제 뭐 학교에서 하거나 수업할 때 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이제 직접적인 증명 방법이죠. 직접 증명법이라고 할 건데 뭐 예를 들면 뭐 중학교 때 했던 피타고라스의 정리 같은 거 증명하는 거 이렇게 막 삼각형 잘라서 붙여서 막 뭐 무슨 뭐 유클리드법 무슨 법 이렇게 막 하죠. 하다 오래돼가지고 이름 다 까먹었어. 아무튼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직접 증명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제 우리 제가 했던 것 중에 왜 이거 있죠? K가 1에서부터 N까지 K제곱 얘 6분의 N, N 더하기 1, 2N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거 어제 외워야 한다고 하면서 여기다 이렇게 막 썼잖아요. 그죠? 이건 사실상 이 녀석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직접적으로 증명한 거지. 그죠? 그래서 이 명제를 직접 증명한 거라면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도 여러분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명제 수하에 명제 뒤에 보면 그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 그리고 기류법 이렇게 두 가지 나오죠.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명제가 참임을 직접적으로 증명하기 좀 어려워. 그래서 이제 간접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대우 이용한 증명법 중에 가장 자주 나오는 건 n 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다. 이걸 직접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우니까 이 녀석 대우를 딱 쳐서 n이 홀수면 n 제곱도 홀수다. 이거 가지고 이제 얘가 참임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귀류법으로 우리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뭐였냐면 루트 2가 무리수이다.
무리수의 정의는 여러분이 배운 정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인데 루트 2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는 걸 직접 보이기 어렵잖아요. 막 가다 보면 한 100자리쯤을 단위로 순환할 수도 있잖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는 뭐였냐면 야 무리수가 아니라고 우겼어. 그래서 얘를 유리수라고 가정을 했더니 모순이 발생해. 그러니까 내가 유리수라고 막 우긴 건 모순이 있는 거네. 미안, 무리수 맞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게 이제 귀류법이었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직접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우니까 간접적인 방법으로 얘네들이 참임을 증명하는 거라면 이 수학적 귀납법도 또 하나의 간접 증명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가지가 나올 건데 그래서 총 고등학교 수학 과정에는 세 가지 정도의 간접 증명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게 이 녀석이고요. 우리 어제 참임을 증명했던 이 녀석을 이제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을 해볼 건데 일단 이것의 메커니즘을 먼저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 이제 도미노 쓰러지는 거 있죠. 그 도미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있는 녀석, 첫 번째 있는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K번째 있는 도미노가 성립한다고 하면 K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는 순간 그 바로 뒤에 있던 K 플러스 1번째도 자동으로 쓰러지는 거야. 그죠? 앞에 게 넘어지면 그 바로 뒤에 게 쓰러진다는 걸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가 쓰러지면 두 번째 쓰러지겠죠? 그 두 번째가 쓰러졌으니까 세 번째 쓰러지겠죠? 세 번째가 쓰러졌으니까 네 번째가 쓰러지겠죠? 그러니까 이 뒤로 다 쓰러지겠죠? 전부 다 성립한다는 걸 이 두 가지를 보여줌으로써 증명하겠다는 거야. 첫 번째가 성립해.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져. K번째 게 만약에 쓰러진다고 치면 그 뒤에 건 자동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어. 를 보여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n이 1일 때도 성립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더니 K 플러스 1일 때 자동으로 성립해. 1일 때 성립하니까 2에서 성립해. 2에서 성립하면 3일 때 성립해. 3일 때 성립하면 4에서 성립해. 우리 아까 수열의 기납책 정의에서 했던 A1 넣어서 A2 찾고 A2 넣어서 A3 찾는 거랑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름에 똑같이 생긴 귀납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도미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여러분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뭐냐면 대우나 귀류법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수학적 기납법도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서 참임을 증명하시오만 나오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시오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인 명제만 나올 거고 이걸 이용해서 증명하시오만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참이라는 결론을 알아요. 참임을 알아. 그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보여줘야 하는 결론이 무엇인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나는 말만 맞추면 돼. 말만 맞추면 돼. 그래서 뭔지를 요거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해서 n제곱까지 합이 6분의 n 더하기 1, 2n 더하기 1. 이거임을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서 증명하겠다. 첫 번째로 우리 해야 될 건 이 식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첫 번째 도미노는 n이 1일 때입니다. 그죠? 그래서 n이 1일 때 좌변은 1의 제곱하고 끝나겠죠. 이거 뭐 써있기는 이렇게 써있지만 1의 제곱까지 더한다는 이야기니까 1 하나밖에 없고요. 우변은 6분의 1 하나 큰 거 둘이 더한 거니까 1이에요. 그죠? 그래서 좌변도 1이고 우변도 1이기 때문에 n이 1일 때 성립한다. 즉 첫 번째 도미노 쓰러진다는 걸 확인했고요.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쓰기는 이렇게 썼는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해서 k 제곱까지 더한 걸 k 플러스 1, 2k 플러스 1 얘가 참이라고 일단 가정을 해보자는 거야. 그러고 나서 우린 뭘 보여줘야 돼? 야 이게 만약에 참이라면 k 플러스 1도 자동으로 참이 돼를 보여주는 거야. 그럼 좌변에 지금 n에다 k 집어넣은 건데 그죠? 여기 n에다 k 집어넣은 건데 좌변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여기다 무슨 짓을 하면 돼요? 좌변에 n 자리에 k 넣은 건데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여기다 무슨 짓을 더 하면 돼요?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하면 돼요. 그죠? 여기다 k 플러스 1 집어넣으면 k 제곱 뒤에 k 플러스 1의 제곱이 더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좌변에다가 k 제곱을 지나서 k 플러스 1의 제곱까지 더할 거라는 거야. 그럼 여기도 더했으니까 여기도 더해야겠죠? 그래서 k 플러스 1, 2k 플러스 1 나누기 6 뒤에 이제 k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막 전개해가지고 다시 인수분해하고 정리를 싹 하면 누가 되겠어요? 당연히 6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2k 플러스 3이 될 거예요. 당연히 이거가 되는 겁니다. 이거 굳이 전개해봐야 알아요? 아니 참이라니까. 이 명제는 이미 참인 명제야. 참인 거 우리 알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좌변에 k 플러스 1 집어넣었어. 여차저차 하면 우변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게 당연히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써야 이런 결론이 나와야 우리 무슨 소리 할 수 있어. 야 이거 봐.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잖아. 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나 지금 이 소리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이 소리 하려면 좌변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게 어쨌든 우변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게 나와야 된다고. 그리고 말했죠. 이거 참이야. 이게 당연히 나올 겁니다.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거 내가 해봐야 돼? 할 필요 없어요. 쓰면 오히려 실수할 겁니다. 여러분, 아니, 실수 안 할 수도 있지. 실수할 거야 근데. 이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서술형이야. 성의 있게 쓴다고 해서 나 엄청 열심히 할 거야. 막 전개해가지고 인수분해 싹 했어.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지. 2k 플러스 3, k 플러스 1, k 플러스 2라고 쓰시면 감점이에요. 똑같은 건데 감점이야. 왜? 아니 우변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걸 써야 된다고. 괜히 전개했다가 인수분해해서 이거네! 열심히 했지만 오히려 감점이에요. 쓰면 안 돼. 그냥 이거 다음에 바로 이거 쓰는 겁니다. 어차피 항등식이기 때문에 이거 이외에 다른 결론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말했죠. 그냥 말 맞추기 하는 겁니다. 어차피 결론은 다 있는 거고 중간에 대본 쓰는 거예요. 뭐라고 쓸 건지.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거 쓰시면 이제 100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구조를 다시 살펴보면 이거라고요. 일단 첫 번째 n이 1일 때 성립하는지 보시면 되고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더니 여차저차 k 플러스 1일 때도 자동으로 성립하네. 그러니까 전부 다 성립해 라는 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인데 그 사이에 들어있는 이 기술, 테크니컬한 모습을 보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겠다는 건 그냥 여기다 K만 넣으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난 뭘 보여줘야 돼?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 그럼 좌변에 내가 무슨 짓을 해줘야 되는지를 고민하시면 돼요. 얘는 K 집어넣은 거고 이거 K 플러스 1 집어넣은 걸 보여주려면 여기다가 요거 하나 더 더하면 되겠네. 그래서 양변에 요거를 더 더하는 거야. 그럼 좌변도 더했으니까 우변도 똑같이 더하면 돼요. 이건 위에서 내가 참이라고 가정했으니까 이거 써먹으려고 쓰는 거야. 그 다음 이 옆에 그 다음 누구 쓰면 된다고요? 내가 보여줘야 되는 결론 그냥 바로 갖다 쓰시면 된다고요. 그러고 나면 성립하지? 성립해. 이렇게 결론이 난다는 겁니다. 오케이? 문제 가서 보시면 1162번이에요. 1162번. 자, 칠판에 안 쓰고 그냥 바로 박스에 들어있는 걸 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등등등 해서 2의 n-1제곱까지 더한 거. 이거 등비수열의 합이죠. 우리 등비수열의 합 어떻게 구하는지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건 어제 했던 거고 어제 아니고 뭐 그저께인가 했던 거고 그래서 얘가 성립한다는 걸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해보래요. 그래서 로마자 1번 n이 1일 때 좌변 우변 따로따로 찾았죠. 그 성립한다는 거 나왔고 로마자 2번 가에 뭐 들어가야 돼요?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이겠죠. 그러니까 니은이라고 돼 있는 식에 보시면 n 자리에 k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해서 그냥 n 자리에 k만 집어넣은 게 니은에 있고요. 그 다음 니은의 양변에 무슨 짓을 해야 돼요? 마치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것처럼 보여야 되죠.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것처럼 보여야 되죠. 그러니까
니은 식에다 무슨 짓을 해야 돼? 2에 k제곱을 더 더하시면 되겠죠. 그죠? 2의 k제곱까지 더 더하면 이제 좌변에 n자리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에 들어가야 될 건 정해졌고 다에는 뭐가 들어가면 돼요? 2에 k 플러스 1승 빼기 1이 들어가면 되죠. 우변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게 결론으로 나오면 된다고요. 중간 과정은 의심할 게 없어. 당연히 그렇게 될 거야. 굳이 우리가 애써서 식을 확인하실 필요 없다고요. 그거 말고 다른 게 나올 리가 없으니까. 그거 말고 다른 게 나오면 야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데 라고 말 못하잖아요. 그죠? 말했잖아요. 이거 참이야. 참이 명제이기 때문에 다에 들어가야 될 건 당연히 우변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게 나올 거다 그 얘기고요. 그러니까 따라서 라에 들어가야 될 건 k 플러스 1이죠.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보여줘야 할 결론이 무엇인지 정해져 있다는 거. 그것이 이 수학적 기납법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쓸데없는 얘기긴 한데 오히려 모의고사엔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몰라도 답을 낼 수 있거든요. 계산 안 해도 돼. 나올 게 뭔지 뻔히 아니까. 그래서 요즘엔 잘 안 나오는 추세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서술형 내긴 좋죠. 학교에서. 그냥 식 하나 주고 증명하시오. 뭐 7점. 뭐 이러면 되니까. 그 다음 대표 문제 1166번 볼게요. 요건 이제 부등식인데 부등식은 앞에서 했던 등식의 증명이랑 조금 한 줄 더 들어가요. 한 줄 더. 4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등등 해서 n까지 곱한 게 2의 n제곱보다 커요. 얘 당연히 참이고요. 이거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시오입니다.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첫 번째, 맨 앞에 있는 도미노는 n이 얼마예요? 4겠죠. n이 4 이상인 자연수에 대해서 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는 n이 4일 때를 확인하는 거고요. 그래서 좌변 보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니까 24고요. 우변 2의 4제곱이니까 16이에요. 그러니까 좌변이 더 크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n이 4일 때 성립한다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럼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여기 물론 k는 4 이상이겠죠. 해서 k까지 곱한 게 2의 k제곱보다 더 크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것처럼 보여야겠죠?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면 돼? 양변에 k 플러스 1을 곱하면 되죠. 그래야 좌변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양변에 k 플러스 1을 곱하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해서 k를 지나서 k 플러스 1까지 갈 거고요. 우변도 2의 k제곱 곱하기 k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내가 보여줘야 될 우변에 나와야 될 녀석은 누구예요? 결론. 우변에 나와야 될 결론 뭐예요? 2의 k 플러스 1승이 나와야죠. 여기 뒤에 얘가 와야 돼. 그래야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해 라는 소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아까 등식할 땐 요 놈이 이 놈이랑 항등식 그냥 똑같았어. 그러니까 내가 굳이 뭐 안 해도 돼요. 보여줘야 될 결론이 그거니까 그냥 딱 나오면 되죠. 근데 얘는 이거보다 작은 놈으로 요 놈이 있대. 얘를 보여줘야 하는 이유는 이게 내가 이게 우변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거니까 이게 내가 보여줘야 될 결론인데 문제는 같다가 아니고 작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녀석은 증명을 해야 돼요. 설명을 좀 해야 돼. 내가 보여줘야 될 결론이 이거에서 이거 썼는데 진짜로 얘가 이거보다 작은 거야? 그건 해봐야 되는 거지. 같은 건 안 해봐도 돼. 누가 해도 그렇게 나올 거니까. 근데 작다는 거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이 작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요 밑에 한 줄 더 쓰는 거예요. 등호하고 다르게. 왜냐하면 이라고 해서 한 줄 더 쓰시면 돼요. 가장 간편한 건 좌변에서 우변 빼.
그래서 이거 0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면 되죠. 근데 지금 보면 밑이 2인 애들끼리 있으니까 2의 k제곱으로 묶어. 그럼 얘는 k 플러스 1이고 얘는 2의 k제곱 곱하기 2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k는 어차피 4 이상의 값밖에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얘 양수고 얘도 4 이상이라서 k 빼기 1 그러면 0보다 클 거잖아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 줄을 더 쓰셔야 돼요. 누구 때문에? 요 부등호 때문에. 등호에서는 어차피 등호니까 굳이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데 부등식의 증명에서는 부등호이기 때문에 요 부등호를 요거 한 줄 더 써서 설명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 뒤는 똑같겠지 이제. 이거 봐.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잖아. 그러니까 자 결론적으로 n이 4 이상이면 전부 다 성립해. 이렇게 결론이 난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요 주황색으로 가로쳐 놓은 거 요 부분은 물론 이제 우리 문제에서는 요렇게 안 써 있죠. 이거를 조금 더 뭐랄까 세련되게 설명을 할 수 있지. 예를 들면 이렇게 밑에다 따로 안 쓰고 요 바로 옆에다가 어떻게 쓸 수도 있고요.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괄호 안에 요 주황색 대신에 문제집에는 k가 4 이상 2으로 k 플러스 1이 박스 쳐져 있죠. 이 박스에 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2 들어가야 되는 거야. k가 4 이상이면 이거 4보다 큰 거 5보다 큰 건가요? 이게 아니라고요? k가 4 이상일 때 얘가 4보다 크냐 3보다 크냐가 궁금한 게 아니야. 우린 뭐가 궁금해? 얘네 둘을 비교하는 게 궁금한 거야. k 플러스 1이랑 2가 궁금한 거라고요. 얘네들이 궁금해서 써놓은 부등식이 이거인 거지. 나는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통째로 다 써서 뺀 건데 2의 k제곱이 똑같다고 보면 k 플러스 1하고 2만 비교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 2가 들어가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이 얘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k 플러스 1이 왜 2보다 크다고 했을까? 아니 뭐 1보다도 크고 0보다도 크고 3보다도 크고 4보다도 클 텐데 왜 하필 2야?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등식하고 다르게 부등식에서는 요쪽 부등호 때문에 증명하는 거 한 줄이 더 들어간다는 거. 요거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나머지 기술은 똑같습니다. 어차피 보여줘야 될 결론은 정해져 있으니까. 앞에 가서 1160번. 요거는 이제 수학적 기납법의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한 예제들이고요. 1160번.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가에 보니까 1일 때 성립하고요. 나에 보면 2k-1이 참이면 2k도 참이래요. 다에 보면 2k가 참이면 3k 플러스 1도 참이래요. 그러면 이제 기억번에 P5가 참인지를 보란 이야기잖아요. 그럼 거꾸로 가보면 되지. 우리가 아는 건 P1이 참이라는 건 알아요. 그 문제 밑에 봐봐요. 1이 참이면 나 조건 때문에 1이 참되면 2가 참이라는 건 알 수 있다. 그죠? 1이 참이니까 2는 참이에요. 1이 참인 걸 가지고 다에는 집어넣을 수가 없겠다. 그쵸? 아무튼 이렇게 생겼고 P가 2래요. 그럼 다에 집어넣으니까 어때요? 2가 참이면 4가 참이네요. 다 조건에 보면 K에 1 집어넣은 거잖아. P2가 참이면 P4가 참인 거지. 그럼 P3은 참일까 아닐까? 몰라요. 지금 가나다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는 P3이 참인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다고요. 오케이? 이대로만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1 성립하고 2도 성립하고 4도 성립해요. 그 다음 이거 4가 성립한 거니까 또 다에다 집어넣어야겠다. 그죠? K에 2 집어넣으면 되죠. K에 2 집어넣으면 P4가 참인 거니까 누가 또 참이야? P7이 참이겠죠. P5는요? P6은요? 몰라. 몰라. 참인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죠. 그 이후로 P7이 참이면 이 7은 홀수니까 나에다 집어넣으면 되죠. P7이 참이면 P8도 참이네요. P8이 참이면 다 조건 때문에 K에 4 집어넣은 거다. 그죠? P13도 참이겠네요. P13이 참이면 14도 참이고요. 그 사이에 껴있는 나머지 애들은 알 방법이 없다고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이거 순서대로 다 성립한다고 한 게 아니라 여기에 넣은 애들만 성립한다고 한 거니까. 그래서 보기 중에서 이제 참인 녀석을 골라보라고 했는데 P5는 참인지 아닌지 모르고요. P8은 참이네요. P13도 참이긴 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얘는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물론 우리가 하려는 실제로 서술형 써야 되는 이런 애들은 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 아까 메커니즘 설명했죠. 바로 K가 성립하면 K 플러스 1로 성립한다. 이걸 가지고 다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예제는 수학적 기납법이 무엇인지 설명하려고 나온 예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그 앞에 그 수열의 기납적 정의 남은 거 있으시면 그것도 마저 좀 하시고 수학적 기납법 빈칸 채우기 하는 겁니다. 다 쓸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빈칸 채우기 일단 잘 한번 채워보세요.